온라인 가게 아무리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2 읽고 토론하기의 소단원 2 독서 토론하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장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토론 내용은 맨 처음에 사회자가 그 토론 시작을 해서 입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론이 나오고 이제 이번 시간에 재반론이 나올 차례인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입론과 반론을 본 내용을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찬성 측 입론으로 시작을 했어요. 입론이라는 거는 우리 측의 주장과 근거를 밝히는 거라고 했죠. 아직 까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내 거를 밝히는 거예요. 입론에서. 그래서 찬성 측에서 자율주행차는 안전하다,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다라는 두 가지의 쟁점을 제시하면서 입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자율주행차는 안전하다라는 쟁점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근거를 댔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다라는 이 쟁점의 주장을 대기 위해서 근거로 자동차의 효율적 이용으로 경제성이 높아진다,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도 입론을 했는데요. 반대측에서는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각 쟁점 1과 쟁점 2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쟁점 1에 대한 근거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쟁점 2에 대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자동차 가격이 높아진다, 비싸진다, 법과 제도 정비에도 돈과 시간이 든다,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를 빼앗겨서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각각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박하는 그 반론이 이제 있었는데요. 먼저 반대 측의 반론에서는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과 운전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했냐?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안전성 확보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97쪽 반대측의 재반론입니다. 반대측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반론 시간에는 상대편의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게 재반론 시간이래요. 재반론은 분명히 찬성 측의 반론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반박을 한 건데 이번에는 방식이 질문하고 답변 받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의 질문은 내가 찬성 측의 반론에 대해 반박하려고 하는 질문이니까 이 반박 질문의 성격은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공격하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질문의 답, 97쪽 오른쪽에 있는 질문의 답, 재반론할 때 상대편이 할 수 있는 질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어떤 질문이에요? 상대편의 논리적 허점이나 약점을 짚어내는, 드러내는 질문.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편 의견에 강점이 드러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 거를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편한테, 상대편한테 너 의견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래?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점에서 네 의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허점이나 약점을 짚어내는 예리한 질문이 바로 이 재반론에서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그럼 그런 질문 하나 봐야죠. 중호, 찬성 혹은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완벽하게 100% 대처할 수 있냐? 라고 예리한 질문을 한 겁니다. 100%는 아니지 않냐? 결국엔 자율주행차도 실수하지 않냐? 이런 의도로 질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재가 뭐라고 해요? 자율주행차 또한 사람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완벽한 대처라는 말이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자, 방금 중호의 공격하는 질문, 재반론의 질문 좋았고요. 이제 서연이가 이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고 딱 또 공격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어렵지 않냐? 자율주행차도 돌발 상황에서는 위험하지 않냐? 자, 마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할수록 점점 완벽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고 방어를 해요? 그래, 자율주행차가 100% 안전한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보다는 나아. 아까 사람은 교통사고 할 때 그 교통사고에서 90%가 사람이 실수하는 거라고 했지 않니?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단 그래도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해 라고 마음이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할수록 점점 완벽에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점점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거의 100%에 가깝게 안전해질 거야 라고 방어를 하는 거죠, 마음이가. 자, 그러니까 중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해야죠. 그러나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사회를 다룬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듯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자, 인공지능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냐. 자율주행차도 인공지능처럼 또한 언제든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자, 자율주행차의 위험성을 또 강조해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찬성 측의 발언처럼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아까 찬성 측이 저번 시간에 다른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때문에 운전사,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이런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그 새로운 산업이 생기니까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었는데 이 중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운전하는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임팩트가 더 크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 일자리 늘어나더라도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 부분이 더 크고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상대편의 허점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8쪽 찬성 측 재반론입니다. 이제 찬성 측에서 재반론할 차례예요. 재반론이 뭐라고 했어요? 상대편의 주장에 근거해 허점을 찌르는 질문. 니네 이런 거 놓친 거 아니야? 니네 이런 발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재반론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마음. 반대 측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그래 니네는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인 약자, 노약자랑 장애인이 편해지는 거랑 자율주행차 생기면은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일반적인 자동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서 느끼는 그 즐거움 가운데 얘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니까 중호가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민재가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반론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강조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거 예리한 질문이죠.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못했던 아까 앞에서 반대측이 했던 발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반대측 반론 차례에서 자율주행차 생겨서 그 노약자랑 장애인 편해지긴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잃게 되지 않냐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민재는. 아니 노약자랑 장애인이 편해지는 것보다 운전하는 사람들 즐거움 그거를 강조한 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너네 그거 인정해? 라는 거니까 서연이가 뭐라고 해요? 예, 인정합니다. 이응지읒. 소수자나 약자, 이런 노약자 장애인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민재가 지금 서연이의 인정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을 공격적으로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왼쪽에 있는 질문, 98쪽 왼쪽에 있는 질문, 찬성 측의 질문이 효과적이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상대편의 발언이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서 상대편의 인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서연이의 인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민재의 질문, 그리고 마음의 질문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음이가 고맙습니다. 그래, 니네 인정해줘서 고맙다. 자,
자, 기술과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들이 교통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의 부작용이랑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자기네 의견을 강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으며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반론의 내용 정리를 하면은, 반대측 재반론에서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냐, 자율주행차 안전성 믿을 수 없지 않냐 라고 했고요. 또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진다 해도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 했습니다. 찬성 측에서 재반론할 때는요, 자율주행차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개발이랑 차량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기술, 이 기술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할 수 있다, 부작용 해결할 수 있어. 또 노약자랑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중시해야 된다. 니네 노약자랑 장애인 운전의 즐거움보다 낮춘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노약자랑 장애인 이동 편의 중시해야지,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지 라고 찬성 측에서 재반론을 한 겁니다. 99쪽 이제 최종 결론 단계예요. 최종 결론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까지 자기네가 한 얘기 강조하면서 또 보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자, 반대측의 최종 결론입니다. 서연, 찬성 측의 발언처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실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편 주장의 허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자, 또한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해킹하여 테러 등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거는 안전, 위험에 대한 쟁점 1에 대한 내용이죠. 게다가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까지 빼앗습니다. 자, 이거는 이익과 관련된 내용, 쟁점 2에 대한 내용이죠. 운전은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00조, 이번에는 찬성 측의 최종 결론입니다. 찬성 측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라고 이 기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교통사고 발생률에 대한 건 쟁점 1, 안전에 대한 내용,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루한 운전 벗어나고, 노약자 장애인 이동 편의, 경제적이다, 이런 거는 이익에 대한 얘기죠. 경제성, 쟁점 2. 자,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번영이라는 거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집단이 커지고, 이렇게 단어 뜻으로는 번성하고 영화롭게 된다는 건데, 이거 단어 뜻이 더럽네. 번성,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 민족이나 단체가 많이 커지는 거, 영화롭게 되는 거, 멋있게 잘 사는 거. 그래서 번영이라는 거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인류가 커지고 발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와 도구를 잘 사용해서 인류가 발전하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증기기관이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하고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안 됐었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자동화라는 게 생겨서 기계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산업이 발전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공장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는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산업혁명 뒤에 지금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혁명을 뭐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시대적 흐름이다.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운전자의 실업 같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뭐예요? 아까 상대편이 제기했던 문제죠.
니네가 말한 이런 해킹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실업, 니네가 말한 문제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걸 망설일 수는 없어.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돼. 그게 더 안전하고 편리해라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찬성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로봇이 대 인간의 일을 읽고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4명의 토론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토론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고 배심원 대표가 토론을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론 평가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작성해요? 그 토론을 보고 판정하는 배심원 대표가 토론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과서 101쪽 평가하기로 갑니다. 자, 101쪽 평가하기 오른쪽에 보면 이끌기에 평가하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을 평가할 때는 토론의 전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반론을 펼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편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해야 해요.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이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방송에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문제 해결보다 상대편 승리하려고 토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원래는 문제 해결하는 그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반론과 재반론 과정에서도 논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해 보아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론부터 쭉 평가 기준이랑 평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가는 지금 좋음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토론은 굉장히 잘 이루어진 토론이기 때문에 입론부터 평가 기준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론. 우리 편의 주장을 밝히는 거, 주장과 근거를 맨 처음 밝히는 입론에서 평가 기준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라고 나와 있어요. 타당하라는 거는 말이 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찬성이랑 반대측 모두 입론을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론,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이것도 찬성이랑 반대측 다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지금 배심원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재반론, 상대편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효과적으로 논박하였는가. 재반론은 상대편의 허점을 찌르는 그리고 나의 주장을 강화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했죠. 자, 찬성 측에서도 효과적으로 했고 반대 측에서는 중간으로 여기서는 평가를 했네요. 그 다음에 최종 결론,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내는가 라고 했을 때 찬성 측에서 중간, 반대 측에서는 조음으로 평가를 지금 배심원들 정민소라 동준이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태도 측면의 평가를 봤을 때 태도는 토론자들이 상대편을 존중하여 발언을 경청하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토론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평가를 해봤을 때 찬성이랑 반대측 모두 토론 태도는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론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는가라고 했는데 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면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 개념은 우리가 이따가 다음 활동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찬성 측 반대 측에서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갈게요.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대한 각각 설명과 예시는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평가를 작성합니다. 찬성 측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책에서 가져왔고 재반론 과정에서 상대편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효과적으로 논박하였다. 반대 측도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논박하였으나 재반론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라고 해서 재반론 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다고 평가를 했어요. 자, 토론을 지켜본 소감. 찬성과 반대 양측이 모두 토론 준비를 잘했다. 자율주행차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소감까지 지금 배심원들이 평가지에 작성을 했습니다. 자, 교과서 102 쪽을 봅니다. 102 쪽에서 토론에서 논박이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논리적인 반박이 진행되는 과정을 쟁점에 따라서 정리해 보자고 했어요. 자, 쟁점이라는 거는 쟁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했는데 놓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쟁점은 중간중간에 토론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는 핵심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토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안전한가라는 하나의 쟁점, 또 자율주행차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하나의 쟁점, 이 두 가지의 쟁점이 중심이 되어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102쪽 내용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온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토론의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토론이라는 게 그냥 서로 말 이렇게 주고받고 뭐 말싸움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규칙적이다, 이런 의견들은 지금 설문조사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토론의 규칙과 절차는 우리가 지금 배운 이 토론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론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 다양한 유형마다 규칙과 절차가 다 다릅니다. 순서도 다르고요. 우리가 배운 토론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그 토론의 절차를 모방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토론을 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고,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토론의 유형이나 토론의 절차를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아요. 고등학교에서조차. 이건 이제 국어에서 화법이나 토론 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혹시라도 궁금한데 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토론의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이번 시험범위, 이번 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 그냥 교과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시작할 때는 찬성 측 입론으로 시작했는데 왜 반론이랑 재반론은 반대측부터 하나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입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 왜냐면은 내가 먼저 내 패를 보이는 거잖아. 내 주장을 먼저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불리하단 말이야. 뒤에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입론한 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이 입론을 했으면은 그 대신에 반대로 반론은 찬성 측에서, 반론이랑 재반론은 찬성 측에서 나중에 하는, 이런 식으로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쪽만 너무 유리하지 않게. 한쪽이 입론을 먼저 했으면은 그게 불리하니까 그 대신에 반론이랑 재반론은 나중에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뭐 나쁘진 않으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기 쪽 내용 볼게요. 자, 배기 쪽에서 첫 번째 쟁점,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 측에서, 반대 측에서 반론을 하고,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재반론을 하죠. 그러니까 내용상 흐름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커서를 움직이는 요 흐름으로 갑니다. 내용상 흐름으로는. 그런데 실제 토론 순서는 어때요? 실제 토론 순서는 찬성 측 입론하고, 반대 측 입론하고, 반대 측 반론하고, 찬성 측 반론하고, 반대 측 재반론하고, 찬성 측 반론하고, 요 지금 선생님 마우스 보이죠? 요 순서대로 가죠. 네, 내용상 흐름으로는 이렇게 주고받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반대측 입론부터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반대측에서 입론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 측이 까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반대측이 또 까고, 이렇게. 자, 그래서 배기 쪽에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내용 정리했고, 그리고 뭐 지금 내용의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봤으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했던 거라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하고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쟁점 1,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라는 쟁점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입론할 때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고요. 반대 측에서 입론할 때 자율주행차는 돌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빈칸 따라서 채워 놓으시고요. 자, 아래로 가서 이제 반론 사례에서는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 이 쟁점에 대한 내용이, 반대측 반론에서는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빈칸 채우세요. 그리고 찬성측 반론에서는 돌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측 재반론에서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어렵다, 인공지능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고요. 찬성측 재반론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보안을 강화하고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빈칸 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 2에 대해서도 우리가 쟁점 2의 내용만 따로 빼서 이렇게
입론, 반론, 재반론의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흐름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찬성 측에서 입론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 측이 반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찬성 측이 재반론하고 내용상 흐름은 이렇게. 실제 토론의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죠. 자,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한번 쭉 읽어보면서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103쪽에 빈칸에 넣는 겁니다. 쟁점 2.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요 쟁점에 대해서 봤을 때 찬성 측 입론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면 경제적이다. 운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이 편리해지다. 이런 점에서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입론했고요. 반대 측 입론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비싸진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돈과 시간이 든다.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점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론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 있겠지만은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찬성 측은 운전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해도 기존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고, 찬성 측에서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내용 빈칸에 잘 적어두도록 하면 됩니다. 103쪽에 했습니다. 자, 교과서 104쪽 2번 활동, 이해와 탐구 2번 활동 봅니다. 이 토론에서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판단해보자. 선생님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아까 나왔을 때 이따가 같이 보자고 했죠? 지금 그거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장과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먼저 신뢰성부터 보면은 우리 교과서 왼쪽에 내용입니다. 이끌기에 나와 있는 내용. 신뢰성이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의 출처나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는 방법 등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언어적 지능은 오히려 증가한데 우리가 지능이 보통 나이가 들면 퇴화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언어 쪽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올라가기도 한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자료 출처가 어딘데? 그랬더니 그거 어제 내 동생이 그러던데? 자, 그러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출처가 아니죠. 자, 그런데 그거 언어 지능에 대한 연구자인 뭐 띠디디 박사가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이야. 아니면 어떤 논문에 나온 내용이야. 또는 어떤 신문 기사에서 땡땡일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야. 그러면은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만 하죠. 또 말하는 사람이 그냥 내 동생, 그럼 내 동생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자료를 믿을 수 없잖아. 그런데 그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그 사람이 말한 거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냐? 자료의 출처나 아니면은 그 자료를 만든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됨됨이가 믿을만 하냐? 뭐 이런 것으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글과 관련해서 점검 기준을 구체화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믿을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 그리고 출처의 글쓴이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방금 두 가지 기준으로 이 글을 우리가 평가해 보는 거예요. 앞서 읽은 책에서 보았듯이 세계적으로 해마다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책에 나왔던 통계를 가지고 근거를 댄 거죠.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건 신뢰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은 책에서 본 믿을 만한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책에 나온 자료가 전문가가 쓴 책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를 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타당성인데요. 타당성이라는 우리가 타당하다 할 때 그 타당성인데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로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적절한지 살피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는데 타당성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고 말이 잘 되는지 그리고 엉뚱한 내용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정말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지 뭐 이런 게 타당성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타당성 점검 기준 예시를 보자면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 이걸 얘기했을 때 그거 두 개가 연관성이 과연 있는가 관련 없는 내용을 근거로 하면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다는 발언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가 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글을 우리가 평가를 해볼 건데요.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논리는 뭐예요? 자,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공장이 발달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그런 시대적 흐름이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자율주행차라는 시대적 흐름이 나오는 것은 앞서의 이 시대적 흐름처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라는 거죠. 즉 지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거에 의해서 자율주행차가 발달한다는 것은 자율주행차 도입하는 건 거스를 수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옛날에도 증기기관 발명으로 인한 산업혁명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실제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산업혁명의 발생 이거랑 자율주행차의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랑 둘이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사성이 있잖아요. 둘 다 어떤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 발생하는 거, 인공지능 발달해서 자율주행차 도입하는 거, 이거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이런 근거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이건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는 건데 증기기관이 인공지능이랑 관련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증기기관 같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나 도구를 인간이 발전시켜 왔을 때 그것을 항상 슬기롭게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 기계와 도구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다. 즉 기술이 발달했을 때 그 기술을 나쁜 쪽으로도 썼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발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 허점을 짚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런 오류를 짚었기 때문에 이건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증기기관 얘기를 근거로 인공지능 얘기를 했는데 증기기관이랑 인공지능이랑 관련성은 있어.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얘가 미처 생각 못한 게 증기기관 같은 기계도 나쁘게 쓰인 적 있잖아. 전쟁 일으킨 적 있잖아.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점을 짚는다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공정성이라는 세 번째 기준을 알아볼게요. 공정성이라는 건 우리가 공정하다. 요즘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요즘 시대에서. 여러분도 공정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로 말의 내용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인데 공정성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는 배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역차별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약간 정의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국어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 철학자들이 논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존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그 현대사회의 그 정의를 설명할 때 정말 많이 그 인용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는 것이 정의에 포함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거의 1시간의 철학 강의를 해야 되고 솔직히 선생님도 그쪽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자신있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그리고 그 안에 정의 안에는 소수자와 약자의 경우에는 배려하는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성의 기준을 지금 이 글과 관련해 가지고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제 노약자 장애인 그쪽 얘기할 때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하는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공정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 아까 토론에서 그 반박 질문으로 상대편의 인정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질문을 던졌던 그 내용인데 뭐 기억 안 나면은 지금 또 보면 됩니다. 자, 노약자랑 장애인이랑 그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편해지잖아. 근데 그거랑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도입하면 운전하는 즐거움은 사라지잖아. 그럼 결국 두 가지가 대립하게 되는데 노약자 장애인이 편해질 거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즐거움을 즐길 거냐? 이건데 그 두 가지를 공정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약자와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수잖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잖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려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하고 있는가, 배려해야 정의롭고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자율주행차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난다면 아까 재반론에서 까여가지고 까인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 발언했습니다. 그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노약자랑 장애인은 소수잖아, 약자잖아. 근데 배려하지 않고 있죠? 또 노약자 장애인의 이동 편이라는 가치와 운전하는 즐거움 중에 이쪽은 운전하는 즐거움 쪽으로 결국 갔잖아. 그래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공정성이 없다,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교과서 105쪽의 3번입니다. 쟁점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자. 우리가 어느 한쪽 입장을 정해가지고 상대편을 직접 논리적으로 반박, 즉 논박하는 내용을 작성해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쟁점 1,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찬성 측 반론에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돌발 상황에서 일어난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앞으로 기술 개발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반대측 반론에서는 어떻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냐면은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원격 조정 드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 논리적 반박, 논박을 해본다면 이런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도 좋고요. 일단 이렇게 이런 예시를 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예시를 작성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찬성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반대에 대해서 논박한다면은, 자, 근거로 든 드론은 사람이 조종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든 그 드론은 사람이 조종한 것이므로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율주행차와는 연관성이 부족하지 않냐. 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반대 측 입장에 서서 찬성 측을 논박한다면 자율주행차가 모든 사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돌발 상황에서는 앞에 책에서 나온 것처럼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또 공격,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쟁점,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쟁점에 대해서 그래서 찬성 측 입론에서는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운전하는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익이 된다라고 했고요. 반대측 입론에서는 법과 제도 정비하는데 돈과 시간 투자가 더 든다. 이익 안 된다라고 자율주행차 도입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논박을 해보자면요. 먼저 찬성 입장에서 상대편 반대를 논박해보자면 사람에게 편리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하는 것 그건 손해가 아니다. 아까 반대편에서 법과 제도 정비하는 게 더 비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건 손해가 아니다라고 논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반대편에 있을 때는 모두가 운전을 지루해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하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도입하면 안 된다. 운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106쪽에 학생들끼리 그 독서 토론의 가치에 대해서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독서 토론을 하니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책의 내용과 배경 지식을 관련 지으며 읽으니 모르는 단어나 문장, 글쓴이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라는 얘기죠. 106쪽에 꼭꼭 알아두기 밑에 있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토론할 때 논리적 반박하기, 상대편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세 가지 기준으로 비판적 분석해서 상대편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말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반박, 공격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의 일반적인 절차, 주장을 이제 우리가 보통 입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논박을 이제 반론, 재반론, 결론 이런 거는 크게 묶어서 논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